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있는 서비스가 한국에서 시작해서 한국 태생으로 글로벌에서 잘 됐었던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조직은 이걸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분명히 제가 했던 경험이 다른 시행착오들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는 확신을 얻게 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년간 글로벌이라는 키워드와 사업개발이라는 키워드의 교집합에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양한 스테이지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전략, 글로벌 진출, PMF, 마케팅, IR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최혜원입니다.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정말 글로벌 세상에 펼쳐져 있는 비즈니스 기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국경 없이 사고하는 방식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택했었던 여러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기회들도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것들이 저한테 큰 의미로 다가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겪었었던 모든 이제 점들이 글로벌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좀 커넥팅 더 다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성격상 닦아져 있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거기에서 뭔가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없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맨땅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으로 이제 성과를 내는 것들을 즐겨 했다 보니까 매 순간이 챌린지이고 매 순간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남는 경험은 칸다라는 지금은 굉장히 커진 글로벌 서비스인데, 칸다라는 교육 애플리케이션이 한국에서 PMF를 찾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조인을 해서 글로벌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했던 경험이 가장 저한테 강렬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칸다 서비스의 글로벌 런칭들을 하고 나서 2개년 안에 저희가 1위를 달성했었던 국가들은 20개가 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주요하게 MAU를 정말 크게 키우면서 진행했었던 국가들은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 있습니다. 글로벌 MAU가 0일 때 조인을 해서 제가 퇴사할 때는 1000만까지 성장하는데 이제 일조를 했었고요. 0에서부터 1000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채용, 그리고 조직, 전략, 그리고 운영, 컨텐츠 등등 정말 글로벌 그로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많은 일들을 좀 서포트할 수 있었던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고, 그 가설들을 이 프로덕트가 만족시키기만 한다면 이건 글로벌리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서비스겠다, 정말 섹시한 서비스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 그걸 만들려면 정말 다양한 조건들이 한 번에 맞아 떨어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도 필요했었고, 채용을 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하고 같이 뛸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저한테는 처음에 리더로서 겪었었던 많은 챌린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있는 서비스가 한국에서 시작해서 한국 태생으로 글로벌에서 잘 됐었던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조직은 이걸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칸다라는 서비스가 글로벌에서 한 7,500만 명이 넘는 친구들한테 사랑받는 서비스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데 있었던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걸 같이 만들었던 팀원들과의 히스토리, 저한테는 가장 임팩트 있는 경험입니다. 가장 챌린징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2020년도에 인도네시아 서비스를 크게 키워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시리즈 B 투자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정말 빠르게 뛰어나가야 되는 중요한 길목에 있었는데요. 모두가 아시겠지만 2020년도 초에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이제 준비를 정말 딱 하고 이제 시작하자라고 하는 와중에 전 세계가 정말 락다운이 되는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KPI를 달성해야 되는 상황, 이게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었던 게, 저희가 이미 출시해서 좀 데이터를 보고 있었던 인도네시아라는 땅에서 코로나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보고 공부하기 위해 칸다를 쓰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되게 작은 서비스지만 집중해서 인도네시아를 키워보자, 그 시작을 해보자 라는 결정을 4월에 했었고, 2020년 11월 정도, 11월 말쯤에 인도네시아에서 칸다가 틱톡이나 이제 왓츠앱보다 더 많이 다운로드 받는, 며칠 뿐이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큰 트래픽을 얻을 수 있었던 과정을 겪었었어요.
초반에 4월이었을 때 MAU가 한 4만 정도 됐었는데요. 4만이라는 숫자가 콴다에서는 굉장히 작은 숫자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전체 MAU 기준으로 봤었을 때 300만, 200만 정도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도메인에 있었던 국가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정말 큰 트래픽이 들어왔었을 때는 한 MAU가 200만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정말 현지에 가진 못하지만 저희 팀원들 그리고 같이 일했었던 정말 많은 이제 파트너들과 그걸 만드는데 고생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모멘텀 메이커라는 기업을 만들게 됐던 이유는 제가 예전에는 사적으로 좀 주변에 계신 대표님들을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는 일들을 해봤었어요. 근데 모두가 글로벌로 나가고 싶어 하시지만 아시다시피 한국 토종 앱이 글로벌에서 정말 잘된 케이스는 손에 꼽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깨달았던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모든 케이스에 정답으로 들여 맞춰지진 않겠지만 분명히 제가 했던 경험이 다른 시행착오들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는 확신을 얻게 됐고요. 원래는 사적으로 한 분, 두 분 이렇게 대표님들이랑 상담을 나누다가 이거는 사업자를 내서 좀 더 다양한 기회를 만나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뾰족한 고민들과 하루 종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표님 본인이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계세요. 이게 잘 될까? 우리 팀원들이 이걸 또 잘 따라와 줄 수 있을까? 우리 회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저 회사는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우린 못할 거야. 이런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역할은 그 생각의 사고의 틀을 좀 깨는 역할을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깼었을 때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희망과 실제로 그 멘탈리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응원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리더가 갖고 있는 한계치가 그 조직이 담을 수 있는 한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 스스로가 우리 팀도 이걸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팀도 이러저러한 방법을 할 수 있을 거야. 해보자 라는 그 한계를 깨트리는 역할을 도와드리면서 모멘텀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조직에 돌아가셨을 때 팀원들도 코파운더 분들도 같이 실행하는 핵심 인재들도 공감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 플로우를 만들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절대 모든 게 성공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실패할 거야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빠르게 실험해보고 레슨을 얻고 그 다음엔 똑같은 실수를 겪지 말자 혹은 거기에서도 레슨을 얻어서 다음에 실행할 땐 좀 다르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보통은 그런 액션을 했었을 때 성과가 날까? 이걸 해야 될까? 막 팀 안에서 고민하고 회의하고 막 의사결정하고 이런 데 시간을 다 쓰시거든요. 그 시간에 그냥 해보세요. 제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해보기 전에는 아무런 데이터도 얻을 수 없고 아무런 레슨런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컨설팅 사례는 중고 패션 거래 앱 콜렉티브를 운영하고 있는 크레이빙 콜렉터 팀이랑 같이 했었을 때고요. 그때 당시에 대표님의 고민은 지금 시장 상황상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올가닉으로 어떻게 하면 신규 유저들을 유입시킬까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고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대표님들이 갖고 계신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비단 글로벌 진출이라는 키워드로 엮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런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좀 실험을 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다 보니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긴가민가 했어요. 그리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었고요. 근데 너무나 좋은 케이스였던 거는 우선 제가 해외에 있는 여러 사례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례들을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그 전략을 짜서 이렇게 실행을 했었을 때 되지 않을까라는 가설이 있었었고 콜렉티브 팀이 그걸 정말로 완성도 높게 빠르게 실행하셨어요. 운도 굉장히 좋았어서 실제로 저희의 가설이 맞아 떨어져서 컨설팅을 시작한 지 3주차, 4주차가 되었을 때 신규 유입이 15배가 느는 성과가 있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게 반복 시행 가능한지를 저희가 테스트를 했었고 그게 워킹을 해서 그 이후에도 꽤 높은 수의 신규 유입자가 유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서비스가 글로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 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멘텀 메이커는 하나의 기제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커리어가 계속 될 때
꾸준히 이어나가고 싶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특이한 학생이었었고요. 지금도 좀 이어져 오고 있는 건 어렸을 때부터 좀 세계 정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당연히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다 이건 아니고 어렸을 때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서 역사도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 영웅 호걸들의 이제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사상과 가치로 세상을 평정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나도 나중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항상 가득 차 있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닐 때는 사실 공부를 정말 필요한 것만 딱 하고 주요하게는 사람들이랑 많이 만나는 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사업 관련된 동아리를 했었었고요. 그때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양성화된 센터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고 그곳을 프랜차이즈화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저한테는 이런 프라이빗 섹터에서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의미와 사회에 임팩트를 주는 게 좋은 이제 원동력이 된다는 걸 깨닫고 스타트업의 길을 택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스타트업에서 지금 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그때 찾아냈던 저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 때문이었던 것 같고 그때 저는 나름대로 제 스스로의 결론을 내린 게 남들과는 좀 다른 모래사장 위에 서서 나한테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정말 성공의 방식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천편일률적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뭔가 정해진 커리어 패스나 아니면 정해진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데 여러 활동들 그리고 외국에서의 경험들을 하면서 단 하나의 길만이 혹은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 정해진 길만이 성공은 아니구나를 보면서 그러면 각자가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잘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꽃피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정말 황무지에서 뭔가를 시작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적었고 왜냐하면 어차피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저는 모든 거를 잃어도 그렇게 크게 잃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40살, 60살 그리고 100살까지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멘탈리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었던 게 어린 시절과 그 다음에 학창 시절 때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는 정말 희귀한 진로 선택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그 워딩도 없었고 벤처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에 이제 많이 매료가 되었었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하는 서비스가 됐든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정말 좋은 제품들이 됐든 그것들이 더 많은 고객을 만나서 더 큰 임팩트를 내는데 기여를 하고 싶고요. 그것의 시작점으로서 모멘텀 메이커는 코칭이나 아니면 컨설팅이라는 형태로 그걸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의 점들을 잇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10년, 20년, 30년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